자, 2012년 5월 20일 날 실시되었던 산업기사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기소화전 설비의 배관에 있어서 호스는 구경 몇 밀리미터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기소화전 나와 있으니까 자, 오기소화전하고 옥내소화전하고 같이 비교하면 좋지. 네. 자, 옥내소화전하고 이제 옥외소화전이 있다.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호수의 구경이니까 호수의 구경이다. 자,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의 구경이 이제 40mm지. 호수가 이제 4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오기소화전 같은 것은 이제 65mm, 65mm 이상이다. 자, 호수만 알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평거리가 있지. 자, 수평거리. 수평거리가 있는 수평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거리가 이제 25m 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오기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40m 이내야 되지. 자,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답이 가번에 65가 있으니까 가번이죠. 자, 오기소화전이니까 요거니까 이제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수동식 소화기를 각 층마다 설치하고자 한다.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얼마 이내로 배치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화기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제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 자,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 단위 1 이상이지. 능력 단위 이제 1 이상이고 이제 대형 소화기 미만이지. 대형 소화기 미만이 되겠다. 대형 소화기 미만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형 소화기는 그럼 얼마냐? 대형 소화기는 이제 우리가 소형 소화기 같은 건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여서 소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형 소화기는 이제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운반대가 있어야 된다 했죠. 운반대가 있어야 되고, 운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쥐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이제 대형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 기준은 A급하고 이제 B급하고 이제 구분을 진다 했지. 그래서 이제 A급 같은 경우는 이제 10단위 이상이고 10단위 이상. 자, B급 같은 경우는 이제 20단위 이상이라 했지. 이상이다. 그래서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보행거리를 물어봤죠. 보행거리. 보행거리. 자, 보행거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걸어서 보행한 거리가 바로 보행거리지. 보행거리. 자, 예를 들면, 자, 요렇게 이제 그 방이 있는데 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복도가 있다. 자, 여기 이제 복도고, 여기가 이제 거실일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소화기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보행거리가 20m니까, 자, 여기서 문을 통과해서 뭐 이렇게 가장 먼 쪽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20m. 그러니까 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20m가 돼야지, 20m. 자, 그래서 직접 출입문이 있으면은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동한 거리가 이제 보행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20m고 이제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30m 이내가 이제 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형 소화기이기 때문에 답은 30m 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부속 장치 및 기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화 설비가 아니라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제 소화 활동 설비라 했죠. 소화 활동 설비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소화 진압에 사용하는 그러한 설비가 이제 소화 활동 설비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는데 우리 연결 송수관 설비는 이제 습식하고 이제 건식이 있다 있습니다. 습식하고 이제 건식이 있다. 자, 이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송수구가 있습니다. 송수구가 있고 여기 이제 체크 밸브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각 층에 이제 이렇게 방수구가 이렇게 설치되는데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건식하고 같은데 이제 습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체크 밸브하고 방수기 사이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물탱크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하고 이 방수기 사이에 이제 항상 이제 물이 차 있는 타입이 이제 습식이지, 습식. 그래서 여기 이제 송수구에서 물을 만약에 소방차가 물을 여기서 공급을 하게 되면 물을 공급한 다 후에 이제 물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체크 밸브하고 송수구 사이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동 배수 밸브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된다. 자동 배수 밸브. 그래서 순서까지 같이 알아두라 했죠.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이 순서까지 같이 알아두라 했습니다. 이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오니까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이 순서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송수구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체크 밸브가 연결되고 자,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 각 층당 이제 방수구가 이렇게 연결되죠. 자,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자, 이 체크 밸브에서 그 방수구 사이에는 이제 항상 이제 물이 없는 타입이죠. 자, 물이 없는 공기로 그냥 차 있는 공기 상태, 대기 중에 이제 그냥 개방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타입이 이제 건식이 되겠죠.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와 여기가 이제 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 배수 밸브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체크 밸브하고 방수구 사이에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 안 하고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밸브하고 방수구 사이에 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 배수 밸브가 송수구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후단에도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가 돼야 된다. 자, 이 순서까지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이 순서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 부속 장비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가장 보게 되면 송수구가 있지, 송수구. 자, 송수구도 이제 쌍구형이 있고 단구형이 있다. 쌍구형은 이렇게 이제 그 연결할 관이 두 개 있는 것이고 단구형은 하나만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송수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자동 배수 밸브지.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에 여기는 체크 밸브 같은 거 있고, 체크 밸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층당 이제 뭐가 있어? 방수구가 있지. 방수구. 자, 방수구도 마찬가지 이제 쌍구형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단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배관 같은 것도 있지. 배관 같은 것. 자, 지문을 보게 되면 쌍구형 방수구. 자, 이 방수구가 있는데 쌍구형도 있고 단구형도 있다 했죠. 자, 가번은 맞고 나번 자동 배수 밸브. 자, 여기 자동 배수 밸브 있죠. 자동 배수 밸브 있고. 자, 다번에 가이드 베인. 자, 가이드 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펌프 쪽에 있습니다. 펌프에. 자, 펌프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심 펌프에 있는데, 원심 펌프를 보게 되면, 펌프 종류 중에서,
자, 원심 펌프가 있는데, 원심 펌프를 보게 되면 이제, 볼류트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빈 펌프가 있습니다. 터빈 펌프. 원심식에 보게 되면 이제, 볼류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가 있는데, 볼류트 펌프에는 가이드 베인이 없습니다. 가이드 베인이 이제 없고, 터빈 펌프에는 이제, 가이드 베인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터빈 펌프다. 터빈 펌프. 자, 그래서 터빈 pom프의 그 안에를 보게 되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임펠러가 있어요. 임펠러가. 요렇게. 자, 임펠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회전에 의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게 터빈 펌프 같은 경우,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는 요 상태, 이렇게 날개만 있어가지고 이제, 속도 에너지를 이렇게 압력 에너지를 이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터빈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요 임펠러하고 요 케이싱 사이에 이제, 가이드 베인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 베인이 여기 안에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요렇게. 자, 요 안에 이제 가이드 베인이 들어가서 요렇게 이제, 물이 얘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베인의 주 역할은 속도 에너지를 이제 압력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에는 펌프에 들어가는 것이지 연결 송수관 배관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라번 체크밸브 있죠? 자, 여기 이제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송수관 설비,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이 순서까지 같이 알아들어 있습니다. 순서. 반드시 순서까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습식은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건식은 이제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자,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제연 설비에서 배출기, 배출축, 풍속의 기준은 초속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제연 설비는 요 제자가 제거할 제자가 아니라 있죠. 제거할 제자가 아니고 이제 제어할 제자.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스모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이제 제어하는 그러한 설비가 이제 제연 설비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연기를 빼줘야 되고, 그러한 연기들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면 연기를 이제 막아주는,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연 또는 차연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전부 다 제연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배출기, 배출축 풍속이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연기를 이제 빼주는 데죠.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상무축이 모이는데 이런 덕트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배출기를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대기중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이러한 배기닥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출기지, 배출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송풍기가 이제 배출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배출한다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배출기라는 용어를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흡입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토출축이죠. 토출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출기를 기준으로 해서 흡입축과 토출축이 이제 풍속이 다르죠. 그래서 흡입축에서는 이제 15m/s 이하로 하고, 토출축에서는 이제 20m/s 이하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배출축 풍속의 기준은 돼 있죠. 배출축 풍속이기 때문에, 자, 이거 흡입축이 아니고 토출축, 즉 배출축 풍속이기 때문에 이제 20m/s가 되겠죠. 자, 이거 토출축 또는 이제 배출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답번이죠. 20m/s. 자, 20m/s가 이제 배출축 풍속이 되겠고, 자, 흡입축 풍속은 이제 15m/s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용 펌프의 성능 및 성능 시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소화약제가 이제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물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송수 장치가 이제 펌프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능 시험 배관은 이제 펌프에 이제 토출량하고 이런 유량들이 우리가 설계된 대로 나오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성능 시험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성능 시험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가 있을 경우에 이제 펌프 토출축에서 체크 밸브가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개폐 밸브가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격 방지가 들어간 후에 이렇게 이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배관을 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개폐 밸브가 들어가고 유량계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유량 조절 밸브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배수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수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폐 밸브죠. 자, 요것도 개폐 밸브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개폐 밸브라 했습니다. 개폐 밸브. 자, 그래서 이제 유량계 전에는 개폐 밸브를 붙이고, 유량계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붙인다 했지. 자, 이것까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유량계 전단에는 개폐 밸브를, 유량계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성능 시험 배관이죠. 자, 이렇게 성능 시험 배관은 이제, 자, 가번을 보니까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붕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지. 그래서 개폐 밸브 이전에서 성능 시험 배관을 이제 연결을 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게. 자, 유량계를 기준으로 해서 개폐 밸브 전 단계는 얼마를 띄운다 했습니까? 자, 요 광경이 D라고 할 경우에, 개폐 밸브하고 유량계 사이에는 8배를 띄운다 했고, 8배를. 그 다음에 유량계하고 여기 유량 조절 밸브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5D를 띄운다 했습니다. 5D. 예, 그래서 앞쪽은 8D, 뒤쪽은 이제 5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5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라 했는데, 자, 요거죠. 자, 여기 유량계. 자, 여기 유량계가 있는데, 자, 유량계의 이제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양은 여기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있죠. 여기 펌프의 전격 토출량. 예. 펌프에 이제 전격 토출량이 있다. 전격 토출량이 있는데, 전격 토출량의 몇 배?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취부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펌프 유량계가, 여기 펌프 유량이 예를 들면 10 큐빅미터/민이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은 이제 17.5 큐빅미터/민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설치돼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전격 토출 유량에 이제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나번이 틀렸네요. 나번. 그 다음에 다번을 보니까 포소화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펌프 성능 곡선을 그리게 되면, 자, X축이 Q면서 이제 유량이라 있지, 유량. 자, X축이 유량이고, 자, Y축이 이제 양정이라 있습니다. 양정. H 하면서 이제 양정이 되겠습니다. 양정. 예. 근데 양정은 단위가 이제 미터니까 미터로 하면 되겠고, 유량은 이제 뭐 리터 퍼 민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큐빅미터 퍼 민 하든지, 그 유량 단위에 따라서 맞추면 됩니다. 자, 유량. 자, 유량을 보게 되면 성능 곡선은
자, 양정 유랑 곡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양정 유랑 곡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곡선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 이제, 운전점이 되겠습니다. 운전점. 자, 여기가 이제 운전점이다. 자, 여기가 운전점이면은, 자, 여기에 펌프의 토출량하고, 자, 이거 그대로 내리게 되면, 자,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이제 전격 토출량이 되겠고, 전격 토출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Y축으로 이렇게 끄면 이 지점이 바로 이제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이지. 전격 이제 양정이 되겠다, 양정. 여기가 이제 펌프의 이제 양정이 되겠다. 그런데 자, 문제에서는 이제 체절 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펌프의 이 출구를 이제 다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지. 그럼 여기 개폐 밸브 이거하고 성능 시험 배관에 요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닫게 되면 이제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가 되죠. 여기가 바로 이제 0이다. 자, 이렇게 0인 상태에서 압력을 체크했을 때, 자, 결국 이 압력이지, 이 압력. 자, 이 압력은 이제 전격 토출 압력에, 전격 양정 또는 토출 압력이라 했죠.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이제 넘지 않도록 해야 했지. 넘지 않도록. 14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답번을 보니까, 맞죠? 140%를 이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했지.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니까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전격 토출 유량인데, 유량을 더 많게 하게 되면 이 내려오는 지점이지. 유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유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 지점이 이제 전격 토출량의 이제 유량이 150%였다면, 150%, 자, 150%였다면, 그때의 압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지점이지. 자, 이 지점은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된다 했지.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된다. 65% 이상. 그래서 이제 토출량을 이제 150%로 할 경우에, 이때 양정은, 토출 압력은 낮아집니다. 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그때 전격 토출 압력의 이제 65%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는 이제 답번이 150%가 아니고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중 화재 감지기 동작에 의해 밸브가 개방되고 다시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는 방식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게 되면 그 헤드가 감지해서 이렇게 헤드가 개방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지기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어차피 나왔으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스프링클러 설비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습식이 있죠. 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동식이 있고, 이제 부합식이 있다. 부합식. 그 다음에 일제 살수식. 요렇게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게 되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다. 자, 먼저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수 검지 장치 등이 있습니다. 유수 검지 장치 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면 흐르는 것을 감지를 해서 이제 경보를 발하는 것이 유수 검지 장치라 했죠. 자, 그래서 자, 유수 검지 장치 같은 경우는,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 밸브가 있습니다. 알람 밸브. 자, 알람 밸브가 이제 유수 검지 장치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식 밸브지. 건식 밸브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 작동식은 이제
준비 작동 밸브, 준비 작동 밸브가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드라이 밸브라고 하지. 요거는 드라이 밸브, 드라이 밸브라고. 준비 작동 밸브는 이제 프리 액션 밸브라 하지. 프리 액션 밸브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합식은 이제 유수 검지 장치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준비 작동식처럼 똑같이 요거다 같이 준비 작동 밸브가 들어가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 부합식도 준비 작동식 밸브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는 유수 검지 장치 등이 용어가 좀 틀리는데 이거는 이제 일제 개방 밸브라는 용어를 붙이지. 자, 일제 개방 밸브가 바로 이제 일제 살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러면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측과 2차 층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수 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차 측과 자, 2차 측을 보게 되면 자,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수 검지 장치 1차 측과 2차 측 전부 다 마찬가지 이제 가압수지. 자, 1차 측도 가압수고 자, 2차 측도 이제 가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는 1차 측은 이제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자, 2차 측은 이제 압축 건식이기 때문에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죠.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1차 측은 다 가압수가 들어가 있죠.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 2차 측에는 이제, 대기압 상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합식 있죠. 부합식. 자, 부합식도 마찬가지 1차 측은 전부 다 가압수죠. 가압수고, 자, 2차 측은 이제, 부합수가 들어가 있다. 부합수. 부합식이기 때문에 부합수.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 1차 측도 마찬가지 이제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2차 측은 이제 그 일제 살수식 같은 건 헤드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압이죠. 대기압 상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헤드가 하나 빠졌는데 헤드를 보게 되면 습식하고 이제 여기 준비 부합식까지 자,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헤드가 이제 폐쇄형 헤드로 이루어져 있고 폐쇄형 헤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가 개방형 헤드다. 개방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에서 나온 그 감지기 유무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감지기 유무를 보게 되면, 자, 습식하고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감지기가 없지. 감지기가 없습니다. 감지기가 없고, 자, 여기 준비작동식하고 이제 부합식, 일제살수식 같은 것은 이제 감지기가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화재 감지기 작동에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감지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답을 제끼면 되죠. 그래서 습식하고 건식은 이제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작동식이냐 부합식이냐 일제 살수식이냐인데 자, 화재 감지기 작동에 밸브가 개방되고 다시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준비 작동식 밸브가 되겠죠. 준비 작동식 밸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번으로 하면 됩니다. 가번. 자, 이제 그 부합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맞을 수도 있죠. 부합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헤드가 감지한 다음에 헤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부합식도 이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합식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6번의 답은 이제 가번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제 1차적으로 화재가 감지한 다음에 준비 작동 밸브를 개방을 해서 유체가 흘러서 헤드까지 이제 유체가 다 타게 되면 계속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그 헤드를 개방시켜서 소화 작업을 방수를 해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준비 작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피난교를 설치하여야 할 층은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교.
자, 피난교는 이제, 다리 교자니까 피난할 때 쓰는 이제 그 다리입니다, 다리. 자, 피난교 같은 경우는 지하층 같은 데는 이제 설치할 수 없겠지. 네, 설치할 수 없고. 자, 1층은 이제 어때? 피난층이기 때문에 이제 설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어때? 2층은 이제 피난기구 설치가 제외 대상이지. 자, 1층과 2층은 피난기구 설치 제외 장소이기 때문에 답은 3번밖에 없죠. 라번 3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3층 이상. 그래서 3층 이상에는 이제 피난기를 설치한다. 주로 이제 지하층 같은 데는 이제 그 피난용 트랩 또는 이제 피난 사다리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 설치 시 전시시설에 설치하는 소화기 산출 방법이다. 다음에 산출 방법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소화기 설치 기준인데, 전시시설, 또는 뭐 전시장이지. 네. 전시시설은 이제 전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는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4가지로. 그래서, 바닥 면적당 이제 1단위 이상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을 보니까 당해 용도의 바닥 면적을 50스퀘어미터로 나눈 것은 이제 소화기 개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자, 50스퀘어미터 같은 것은 이제 공연장이나 이런 데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50스퀘어미터고, 그 나번을 보니까 당해 용도의 바닥 면적을 100스퀘어미터로 나눈 것이다. 해놓고 이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면적 100스퀘어미터당 이제 소화기 능력 단위. 능력 단위 이제 이상을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나번이죠, 나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안을 보니까 이제 바닥 면적이 25스퀘어미터는 없죠. 우리가 이제 최소가 이제 30스퀘어미터당 한 개. 자, 유락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면적 30스퀘어미터당 이제 능력 단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이제 예를 들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자, 문제상에 이제 내화 구조로 들어가 있다. 내화 구조. 자, 내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요 바닥 면적의 이제 2배죠, 2배. 2배로 이제, 해당하는 것에 이제 능력 단위를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소화기 설치 시 내화 구조로 된 전시시설에 설치하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100스퀘어미터가 아니고, 200스퀘어미터지. 200스퀘어미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일 때는 이제 요 면적에 이제 2배까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이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기동 용기,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기동 용기의 개방에 따라서 CO2 저장 용기가 개방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용기가 이렇게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배관이 하나 있죠. 여기 이제 집합관이죠. 집합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관하고 이제 이렇게 용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용기를 이제 개방시키는 방법. 자, 이 용기 있는 가스를 이제 이쪽으로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그 밸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기를 해야 되죠, 파기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스 압력식 있지. 가스 압력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계식.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가스 압력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동 용기 있죠. 기동 용기 별도 함이 여기에 이제
기동 용기함이 있죠. 기동 용기함이 있다. 자, 기동 용기함이 이제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감지를 받아서 기동 용기가 이제 요 용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기동 용기가 감지기에서 터지게 되면 가스가 이쪽으로 가서 요 용기에 있는 밸브를 이제 파괴를 하는 것이죠. 니들 밸브로 이제 파괴를 해서 이 소화약제가 이제 방출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가스 압력시 되겠다. 그다음 전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 전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용기에다가 자, 이런 기동 용기에 함이 없고 여기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서 그 솔레노이드의 정기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별도로 여기를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타입이 이제 전기식이 되겠고, 다음에 기계식 같은 것은 이제 공기 팽창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용기의 밸브를 여는 방법이 이제 기계식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9번에서는 기동 용기의 개방에 따라서라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 기동 용기함에 기동 용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스를 보내서 용기 밸브를 이제 개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가스 압력식이 되겠습니다. 가스 압력식.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 화재 안전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용기를 개방시키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라번의 유압식은 없다.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 동일 중량을 저장하는데 저장 용기 내용적이 가장 작게 요구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말 소화 설비를 보게 되면 분말 소화약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 있죠. 제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습니다. 제1종, 2종, 3종, 4종. 자, 그럼 제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제1종이고, 그 다음에 제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 이제 제2종. 그 다음에 제3종은 이제 인산 암모늄이죠. 인산 암모늄이 이제 제3종이고, 제4종은 이제 여기 있는 2종, 탄산수소, 칼륨하고, 플러스 이제 요소를 이제 혼합한 것이 이제, 제4종이 되겠습니다. 제4종. 그래서 이제 이 분말 소화약제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분말 소화약제 1kg당 몇 리터를 채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뭡니까? 충전비죠, 충전비. 네,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자, 충전비는 이제, 가스 1kg당 이제, 최저, 1리터. 네, 요게 바로 이제 충전비죠. 네, 충전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화약제 1kg당, 가스를 이제, 저장 용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가스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저장 용기의 체적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제1종 같은 경우는 이제 0.8리터죠. 0.8리터. 1kg당 이제 0.8리터고, 그 다음에 이제 2종하고 3종은 같습니다. 2종하고 3종은 이제 두 개 다 이제 1.0이죠. 1.0 리터 per 킬로그램. 소화약제 1kg당 1리터의 체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수소 칼륨 제4종 같은 경우는 이제 1.25 리터 per 이제 킬로그램이지. 소화약제 1kg당 1.25리터의 이제 체적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중량 똑같이 1kg 봤을 때 가장 수치가 작은 것이 이제 제1종 0.8리터다. 0.8리터.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10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